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연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박철규입니다. 연제구는 부산의 지리상으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 법원과 경찰청, 검찰청까지 부산의 행정과 사법의 중심지로 꼽히는데요. 과연 4년간 이 부산의 중심인 연제구를 이끌어갈 적임자는 누가 될지 여러분들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가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연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인데요.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서 연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6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는 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연제구청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들께서 직접 인사를 해주실 텐데요. 제 옆자리 후보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각각 15초씩 소개 시간 드립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주석수 후보입니다. 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변화와 핵심, 연제시대 개말 위해 출마한 기호 2번 연제구청장 후보 주석수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성문 후보입니다. 행복연제 4년 더 품격 있는 도시 상생하는 연제, 행복연제의 완성을 위하여 재선에 도전합니다. 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연제구청장 후보 현역구청장 이성문입니다. 네, 두 후보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공정하면서도 열띤 토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들의 출사표를 담은 시작 발언부터 들을 텐데요. 1분의 시간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연제구를 이끌 적임자인지 국민들에게 어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성문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이성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연제구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저희 승문 지난 4년간 한 사람의 구청장이 구를 어떻게 바꾸어내는지를 보여드렸다고 자부합니다. 역량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치관도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저희 성문 감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꼭 비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지난 4년간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행복연제의 기반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행복연제 4년들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 짜내서 행복연제의 완성을 위해 다시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석수 후보의 시작 발언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연제구청장 후보 주석수입니다. 지난 4년은 어떠하셨습니까? 먹고 살기 좋아졌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정말 한숨과 탄식만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나라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를 넘었고 물가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날로 악화돼가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문정부와 민주당은 남탓하기와 자화자찬으로 일관하여 통계까지 왜곡하면서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저 주석수 모든 연제구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연제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전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저 주석수가 함께 협업하여 발전하는 연제, 살균 연제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의지가 느껴지는 시작 발언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이 토론회 진행에 앞서서 간략한 순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사회자가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 질문과 그리고 후보들 간 토론으로 진행되는 상호 토론, 또 후보들의 연제구에 대한 애정과 비전을 드릴 수 있는 키워드 발표, 또 토론을 마무리 짓는 마무리 발언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든 발언에는 제한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상호 토론은 발언 총량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후보들께서는 이 화면의 시계를 보고 잘 시간을 배분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됐죠. 원격 교육과 재택근무가 늘면서 홈코노미 시장과 친환경이 부상하는 등 사회 전반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과연 이런 변화 속에서 연제군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전망과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 주석수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 가능한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제 공약의 70%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원 사업이 필요한데 실질적 혜택을 위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성장, 재기 등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 법률에 대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 교육 및 행정, 도로교통의 중심지인 연제구의 특성을 살려 음식 및 쇼핑, 의료 클러스터,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차별거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명품 배산 역사문화단지를 조성하고 테마가 있는 연제구 둘레길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연제구의 골목골목마다 위치한 다양한 상권화 활성화를 위해 네,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성문 후보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가 주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덕분으로 다행히 엔데믹 전환의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지역의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청이 해야 할 일은 차고 넘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 상권들을 활성시키겠습니다. 대표 상권들 주변에 문화를 심어야만 자연스럽게 경제가 살아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거나 물건을 사거나 그런 가게들의 밀집 지역이 아니라 문화가, 여가가 어우러져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권이 활성화되어 이익이 생기는 연제형 경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대표 상권들의 사정보다 더 안 좋은 곳이 바로 지역의 골목 상권입니다. 저는 이러한 골목 상권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공동체의 주체적 발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려는 노력을 구상해 왔습니다.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맞게 상권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이를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 연제구민 고용시 4대 보험료 지급, 다음 환경개선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후보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연제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나 휴식 공간 등이 부족한 게 실정입니다. 또 지리적으로 부산의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후유증이나 또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휴식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요. 연제군의 공원이나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또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문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현대인들에게는 문화와 휴식 그리고 여가는 삶의 절반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연제군은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 솔직한 실정입니다. 문화와 휴식, 여가가 살아 숨쉬는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드웨어가 보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제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과 생활문화센터의 건립입니다. 전국 최초의 만화도서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청년문화기지, 청소년문화의 집 모두가 우리 연제문화
휴식 여가를 위한 하드웨어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화의 지역 연제로 연제를 넓게 쓰겠습니다. 지방자치가 가진 속성 때문에 각 구들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바로 옆구에 있는 시설들도 내 시설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전명 문화시설은 한 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부산 진구, 동래구, 수영구의 거점형 문화와 휴식, 여가시설들을 연계해서 연제구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대하겠습니다. 셋째, 제 공약 중에서 걸어서 10분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 가능한 10분 생활도시 연제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약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수를 늘리고 위치를 촘촘히 하자면 문화와 휴식, 여가를 내 집 앞에서 즐길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골고루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같은 질문을 주석수 후보에게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연제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문화공간과 녹지 체육시설입니다. 문화공간의 경우 부산시 전체 2% 내외에 불과한 인접적인 진구와 동래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는 족구, 체육 등 여러 가지 연제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철회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첫째, 연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연제구청 부설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500인 이상의 공연장과 전시장, 청소년 문화센터 등 체육관 등 또 조성해서 여러 가지 연제의 대표적 문화공간을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명품 배산역사문화단지 조성입니다. 역사문화공원 및 역사관광벨트 조성해서 디지털 콘서트 체험장 등을 건립하여 문화재를 홍보하고 녹지 및 그린 인프라를 조성해 국민 삶의 짐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테마별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길을 매체로 그림과 조각, 버스킹, 플리마켓과 프리마켓 등 구역별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연제구 전체를 원형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연결하고자 합니다. 황영산과 배산, 온천천, 녹지가 어우러진 연제의 대표적인 지역 명소로 만들어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지혜를 모아서 문화 휴식 공간이 풍성한 연제구가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상호 토론을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정책을 듣고 공약의 방향성과 이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 먼저 주석수 후보의 공약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더 살기 좋은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 첫째, 먼저 연제구청 부설주차장 부지에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지하에는 300명 규모의 주차장과 지상에는 500인 이상의 관람이 가능한 공연장, 전시장,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장, 체육관 등 다목적 홀을 조성하고 아울러 현재 부족한 구청의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구의회를 이전하겠습니다. 둘째, 연제구를 아이 놓고 키우기 좋은 도시, 보육 안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산후조림비를 지원하고 장애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과 공공어린이집 및 작은 도서관 건립을 늘려 연제구민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청년 시니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연제의 상징 연상교차로를 의료, 음식, 쇼핑, 생활 밀착형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배산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전시관 및 디지털 콘텐츠 체험장을 건립하고 둘레길과 편의시설 등 역사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연제의 역사를 홍보하고 또 연제의 부족한 힐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외에도 걸어서 한 바퀴 연제구 둘레길 조성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영주차장 확보, 환경3턴을 조기 착공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주석수 후보의 공약을 들었습니다. 이어서는 이성훈 후보의 공약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 연제구가 가진 중심성을 적극 활용해서 연제구가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심 도시로서
앞서 나가는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생과 육아 직원으로 보육의 중심 연제를 만들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병원비 내주는 구청, 이성문이 책임지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공공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과 문화로 성장의 중심 연제를 만들겠습니다. 부산교대와 연계하여 구립영재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거제권 공공도서관 확대, 1동 1도서관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 만화 도서관을 개관하고 연제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물론 생활문화센터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과 편의로 주거의 중심 연제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요일, 모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 요일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아동교통안전 보안시설물 2배로 늘리고 신금로 배수 펌프장 설치를 마무리 짓는 등 침수 예방 사업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걸어서 10분 생활도시 연제를 만들겠습니다. 주차 환경의 개선은 물론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여가와 생태로 활력의 중심 연제를 만들겠습니다. 배산역사공원과 원천천 생태공원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쌈지공원 확대하고 그린 등굣길 확대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하는 한편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정과 나눔으로 상생의 연제 만들겠습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연제 청년 창업 스테이션을 마련하고 스터디 공간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친화 도시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성문의 정책입니다. 생활의 불편함을 국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선도하는 구정 이성문이 해내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들어보셨는데요. 이제는 상호 토론으로 검증을 해볼 시간입니다. 상호 정책 토론은 발언 총량제로 진행이 됩니다. 발언 시간은 총 5분을 드리는데요. 이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모두 총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시간을 잘 배분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호 정책 토론은 주석수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작하시죠. 예, 환자의 진료비와 위험을 지자체가 나눠 가짐으로써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진료를 유도하는 것은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제구가 재정 결들을 볼 때는 실현 가능성 둘째치고 지속 가능한 의문스러운 향후 10년간 들어가야 하는 예산은 얼마이면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후보님 질문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병원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미취학 아동에 대한 숫자를 보자면 연제구 관내에 지금 미취학 아동이 약 한 9,800명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병원비 지원하는 것이 모든 일체의 병원비를 다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급여 부분은 의료 모랄 해저드상 지원할 경우에는 의료 과잉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라 본인 부담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기나 작은 질병의 병원을 가는 것은 적은 돈이 들 수 있지만 큰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부담을 느낄 때 이 부분들을 구청이 해소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아이를 키우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의료비는 1인당 보통 한 32만 6천 원을 들어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연간 돈이 따져보면 한 28억 8천만 원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볼 때 재원 조달 방법이나 또 국비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들은 건보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서 2027년이면 건보 누적 준비금이 동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정부 지원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정부 지원도 없는 가운데 지자체 예산으로만 무상의료 실시하는 것은 재정 상황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치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뭐 주 후보님이나 저희가 돈이 들어간 일체의 모든 것을 다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한다 해도 과장이 아닐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비용 추계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 짧은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인당 약 16만 원 정도의 1년 예산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정 예산은 16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구비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은 또 재정의 확충이 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받는 조정교부금이나 조정교부세 등을 통해서 이 돈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연제구는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고 교통의 요지가 있다. 단지 행정적으로 중심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부산의 중심 도시로서의 중심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4월 28일 날 출마선에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주석수 후보님께서 보름 뒤인 5월 11일 날 이렇게 그 원팀 얘기를 하시면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연제구를 위치로만 중심구가 아닌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중심구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두 개가 다른 말입니까? 사실상 저는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사실상 제가 얘기했던 그런 중심론에 대한 공약의 도용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님의 공약 사항을 잘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이 사실은 비전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연제구민의 생활 밀착에 가까운 그런 공약으로서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여러 공약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해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공약으로서 주 후보님 자신만의 구청장으로서의 비전을 과연 제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상 어떤 공약의 내용이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그냥 공약은 공약대로 내놓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누가 나오더라도 당선이 될 것이다. 이러한 좀 오만함이 기인한 그런 공약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연제 복합 문화센터를 건립을 공약을 내어놨는데 이 공약 문화도시를 내놨는 내용은 우리 연제구는 아직까지 행사 때마다 타 기관을 빌려 쓰고 또 우리 연제구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지반 기초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올 수 있는 연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종합건축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또한 연제 교차로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특화든지 음식 카페, 유통, 쇼핑거리, 또 의료 클러스터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우리 연산 노타리에 정말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있는가, 또 얼마나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교통처증이 있는가 그런 걸 다 검토한 결과 한 200원이 될 예상으로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연제구는 아직까지 문화도시라 말씀하셨지만은 중심 문화도시로서는 아직까지 좀 미비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사, 배산, 문화, 관광지와 또 벨트를 이뤄서 같이 찾아올 수 있는 중심구를 만들려고 그렇게 공약을 내놨습니다. 예. 주 후보님이나 저나 사실 같은 연제 구민이다 보니까 연제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많은 사안들 중에 연제구의 문화적인 토대를 더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은 많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약은 2018년도에 추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제가 지금 초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목이 문화체육복합센터입니다. 구청의 주차장을 활용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문화예술회관 하나만 짓는 데만 해도 충분치 않은 그리고 큰 규모가 아닌 중규모 정도의 회관을 짓는 것으로도 다 차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시장과 그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체육시설까지 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다목적 홀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정말로 실제로 연제구의 현황과 연제구청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되신 것인지 좀 의문인데 어떤 의견에서 이게 예술과 체육을 복합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전에는 보통 보면은 우리 연제구는 청해 연제구의 땅이 시 땅이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본 건물에는 시 땅이고 보호소도 시 땅입니다. 단지 우리 연제구에는 부설 주차장 1555-1번지가 연제구청 땅입니다. 그 땅에 전에는 뭐 예술안 짓고 300억 들어서 하겠다는데 지금 그 안에 교통 확충을 위해서 지하 3층, 지상 5, 6층으로 세울 계획으로 6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사업비 600억 여러 가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안이 사실은 주 후보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구청장 4년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안들을 지금 사실 거의 그대로 가져가서 쓰시는 건데요. 그때는 아니었고 그때는 300억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아마 이승구 청장이 말씀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300억이라는 게 순수하게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건물 비용이 그렇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자니 주차장 확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했을 때 이 600억 가량 든다는 것을 저희가 비용 추계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가져가서 계셔 쓰시는 거거든요. 예.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걸 용역해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발언 시간이 주석수 후보는 2분 12초 그리고 이성문 후보는 7초 정도 남았는데요. 주석수 후보는 어떤 질문할 게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님, 스쿨존은 어떤 것보다 우리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후보가 민주당의 당색이 파란색으로 곳곳을 포장해놓은 당을 홍보하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쿨존에 파란색으로 했다가 다시 혈세를 낭비해서 오락가락 행정한 어떤 그런 다시 포장한 적 있죠. 예. 예, 그런 그 혈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다시 재포장하는 혈세가. 포장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인건비 정도는 들었고요. 그 포장하는 것은 실제 잘못했기 때문에 그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했습니다. 그 포장한 계획이 파란색 스쿨존이 다시 다른 색깔로 포장한 데 6,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돈 낭비가 청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토론 그 발언 총량자 시간 때문에 이성문 후보는 답변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석수 후보만 발언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2002월 21년 8일경에 연제구청 보행 안전 펜스 보강 건재초등학교에 있는 스쿨존 정비 사업입니다.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끄럼 방지용 포장지를 이용해 스쿨존은 파란색으로 되었습니다. 그 파란색이 잘못됐다가 지적한 이후에 다시 이 보호구역 통합지점 도로 안정시설 규정에 따라서 다시 앞점색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혈세를 한 번 만에 할 수 있는 충분한 규정을 파악해서 하지 못하고 다시 재공사를 할 수 있는 이 혈세 6,800만 원을 낭비하는지 좀 의문스럽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또 굉장히 관리 소홀인 거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공사하는 기간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소음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많은 학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는 우리 연제구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이 관리하는 소홀에서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 소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30초 정도 되는데 주석수 후보 네,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네. 자 이렇게 상호 토론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나중에 또 자유주제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하셔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연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연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상호 토론 시간에 이 발언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재치와 순발력 또 연제구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키워드 발표 시간입니다. 자, 후보들께서는 연제구청장의 선거에 출마한 이유이기도 할 텐데 나에게 연제구청장이란 네모다라는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모를 채워서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문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간 1분 드립니다. 예, 저에게 연제구청장이란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스마트폰은 누구나 갖고 있고 또 늘 곁에 두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구청장 간의 관계도 이 스마트폰과 같은 관계로서 늘 곁에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불편 사항들을 검색하고 그 해결할 답을 찾는 도구로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도 주민의 불편 사항과 어려움이 있을 때 구청장을 활용해서 이 구청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꾼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은 스마트폰이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기능의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란 자리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 수행의 성과도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은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주석수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을 드립니다. 나에게 구청장이란 언제나 구민 편입니다. 골목골목 상권을 세심하게 살피고 또 소상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편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 학부모의 편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하는 구했는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늘 청년 입장에 서서 고민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를 고민하고 오랫도록 건강하게 연제구에서 사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편이 되겠습니다. 늘 연제구민이 편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연제구, 떠나고 싶지 않은 연제구 자부심을 느끼도록 연제구가 되도록 함께 내 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에게 연제구청장이란 스마트폰과 연제나 구민 편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나중에 구청장이 된다면 그에 걸맞는 또 사람이 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긴장의 끈을 좀 당겨볼 텐데요. 두 번째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토론의 주제를 넓혀서 지역 현안과 정책 도덕성 검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첫 번째 상호 토론과 마찬가지로 발언 총량제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7분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적절히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발언 시간을 넘기면 제가 경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발언을 이어가게 되면 마이크가 꺼질 수도 있다는 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인신 공격이나 비방 발언을 하면 사회자인 제가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 이성문 후보에게 첫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해 주시죠. 예, 이게 좀 잘 보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4일자 뉴스원 기사입니다. 제목은 국민의힘 부산 공천 놓고 갈등 폭발 중앙당 재심 신청 잇따라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연제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경선에 오르지 못한 윤모 예비후보가 최근 중앙당 공관위에 이의신청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당 공관위는 어떠한 설명이나 이유도 없이 연제구를 단수 공천 지역으로 추천했다. 이것은 어느 후보가 공천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공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중앙당은 물론 부산시당 위원장에게도 탄원을 했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제구청장이 후보 선출 과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상식적인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즉각 단수 공천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우리 주석수 후보님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공정과 상식입니다. 공정과 상식은 저도 법조인 출신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고 제 생활에 신조로 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천의 행태가 과연 공정과 상식인지 주석수 후보님께 그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네, 공정과 상식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희 국힘당에는 부산시 공심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중앙공심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공천할 때 부산시 공심위원회와 또 서울중앙공심위원회와 두 번이나 거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공심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심위가 공정, 정당, 정확하게 공심에서 공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상 연제구민 사이에서는 그러한 소문이 파다합니다. 뭐냐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주 후보님께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몸바쳐서 노력한 끝에 받은 보훈 공천이다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주 후보님께서는 2018년도에도 지방선거에 당시 이해동 후보가 공천을 받자 이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연제구청장 출마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천 규칙을 깬 사람을 다시 공천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후보님께서 이주환 의원, 모 의원님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내시면서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라는 내용으로 비록 무죄 판단은 받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아마 주석수 후보님이 단수 공천을 받은 이유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도 부인하십니까? 소문보다는 일단은 제가 집행유예 파기환심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지만 그때는 무소속 출마 때는 제가 자신감으로서 의장을 4년 동안 역임하면서 자신 있다 이렇게 열정을 가져서 출마했고 또 그 당시 저는 한 번도 반발한 적이 없습니다. 무소속 나오겠다는 내 각오로 나왔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비토를 한 적도 없습니다. 국회의원과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무소속 나와서 열심히 또 4년을 준비한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한 이주환 국회의원 선거대책본부장은 제가 선거원 등록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일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일하면서 누군가의 혐의가 있어서 근거 없이 증거 없이 그 누군가 안 그랬을까 하는 의문으로서 1심, 2심 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2021년 11월 18일 무죄 확정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타당의 공천 과정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제가 굳이 입을 댈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재구청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지역을 좋게 할 것이고 지역민을 위해서 활동할 것인지를 뽑는 자리입니다. 그럼 그 전에 각 당에서 공천을 받는 것은 누가 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또 연재 국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것을 갖다가 경선을 거쳐서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니라 단지 지역 위원장의 당협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 그런 것 사천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회의원의 신분권이나 하수인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주 후보님께서 연재구청장이 되고자 하는 그 뜻과 다르게 그러한 자질이 되느냐 하는 점이 저는 의심스러워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연산시장 상인회에서 공금 횡령 사건이 있었죠. 예. 공금 횡령 사건이 연산시장 상인회에서 공금 횡령 사건이 있었죠. 예,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책임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그 공금을 횡령했던 당시 시장의 상인의 총무는 법적 재판을 받아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재구청에서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또한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도 없이 또 사고 터진 이후에 관리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관리 소홀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법의 위반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이 과연 아니다라고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그 소금원에서 돈을 빌려주는 그 절차나 과정에서 일체 지방자치단체, 구청은 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연재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금원과 소상공인들, 시장 상인회에서 돈을 빌려가고 하는 관계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규정은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규정대로 현실적인 돌아가지 않았던 부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구청이 반드시 어떤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어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점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근거로 만약에 이것이 구청의 관리 부실로 상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상인들도 그렇고 또 소금원에서 채무의 주체를 구청을 삼고 구청에다가 그 횡령의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를 했을 텐데, 지금까지 소금원에서는 그 어떠한 소송도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취임 후 박원순 전 시장이 주도한 먹명한 클럽 아시죠? 예. 이재명 전 지사가 주도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이런 거는 가입할 때 구의회 동의를 받고 가입했습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했는 겁니까?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셨나 본데요.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사전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들은 다 동의를 받습니다. 기본소득 관련 협의회는 의회의 동의가 없어서 저희가 정식 회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남북평화협력협의회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저희가 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민관 클럽은요, 사전에 그 어떤 협의의 차원이 아니라 구청과 구청 간에 그리고 지자체의 그 관계에서 서로 간에 공부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식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잘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는 목민클을 운영할 때 그 희망제도가 정책 협약을 맺고 총 5회에 걸쳐 450년만의 예산을 도서 구입 명목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8박 10일간 목민클럽과 희망제약소 주최하는 해외 연수 담당 공무원 1명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 이명에 대한 출장 예비가 얼마죠? 알고 있습니까? 뭐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가 다 기억을 해야 될 그 의미가 돈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1,431만 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8박 10일 동안에는 715만 원 하면 가능한 돈인데 왜 이렇게 1,431만 원을 혈세를 들어서 다녀오셨는지요? 그 금액 자체를 두고 과다하다라고 먼저 못을 받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다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는 주 후보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시는 부분이고요. 목민관 클럽에 대해서 구의회에서도 문제를 사실은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제구가 좀 더 나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공부를 하고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해서 저희가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 한 활동이지 주 후보님이 아마 그런 의도 마음속에 가진 의도처럼 저희가 놀러 다니고 외유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목민관 클럽을 가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주 후보님이 이전에 구의회에 있을 때도 어떤 해외 연수 간 것까지도 전부 다 외유라든지 무의미하다든지 이런 것들로 치부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게다가 또 2달에 한 번꼴로 정기 모임 참여를 했습니다. 경남, 거제, 서울, 송파구, 도봉구 여러 출장을 다녔는데 구청보다 구정의 어떤 일보다는 그런 출장 친목이 더 우선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구정을 좀 더 세밀히 안 챙기고 많이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은 제가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365일 그리고 4년간 구정에 학원 날 매달 다녔다. 구정을 돌보지는 않고 다녔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가 구정해 오면서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성과들을 보시고서도 놀러만 다니느냐고 얘기하신다면 이 질문은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꼭 듭니다. 놀러 다니는 부분은 아니고 놀러 갔다는 부분이 아니고 예. 그만큼 출장을 2개월에 한 번 정도 다녀오신 그런 부분들은 목명한 클럽이 좀 우리 개인의 모임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그 출장이라는 것이 제 개인의 외유 차원에서 간 것이 아닌 것은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국민관 클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지 그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알겠습니다. 못을 박아놓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방송이 김재동 씨 알죠? 예. 예, 그때 아마 우리 90번 강연에 강연비가 1,5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이 후보가 말하는 우리 정말 김재동 씨가 우리 후보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정말 맞는 수준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물론 김재동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저도 그 부분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 부분을 말씀을 굳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당시에 김재동 씨를 부르는 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너무 많이 갔고 거기서 고액 가다하게 받았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됐고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네, 그것이 이성문 후보의 발언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 시간을 좀 적절히 잘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월 20일자 부산일보 신면에 기사가 나오는 그 구청장 비서실장 구청 감사관으로 인사하신 적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는 정말 아마 이게 노조에서도 반대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후보님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진행했는지 참 의아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알박기란 말의 전제는 제가 연제구청장으로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감사관으로 뽑았습니다. 네. 자, 이성문 후보의 답변 시간은 모두 끝났고요. 주석수 후보는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후보님 참 이번에 슬로건이 겁이 다르다는 어떤 그런 슬로건을 참 잘 봤습니다. 겁이 다를 때는 뭐 책임은 내가 더 높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걸 봤는데 아마 그 겁이 다른 말은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출신 대학 안 그러면 구정 경험 뭐 여러 가지 후보의 어떤 겁이라는 생각하시긴데 정말 아마 S대 출신 변호사라서 그런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4년 동안 경험하신 어떤 그 구청장님으로서 겁이 다르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 이 생각을 낳게 합니다. 또 국민들도 많이 물어옵니다. 과연 4년 동안 잘해서 겁이 다르다는지 안 그러면 S대 출신이라서 겁이 다르다는지 참 생각도 해볼 만합니다. 저도 8년 동안 연제구의 행정 경험으로서 해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 겁이 다르다는 말은 조금 재미나면서도 여러 가지 국민들이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참 저도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성문 구청장과 같이 겁이란 어떤 겁인지 다시 한번 파악하면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을 활용하시겠습니까? 네. 네. 남은 시간 활용하신다면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그대로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도 네. 될런지요. 네, 네.
네, 그럼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호 토론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두 후보의 팽팽한 토론을 잘 듣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는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최근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몇 년 전에 연제구에서도 홀로 거주하던 60대 장애인이 화재로 인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이 사회 빈곤층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계속된 큰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지원 방안 어떤 대책이 있을지 후보들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석수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국가와 도시의 존립을 위협하는 인구 절벽은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연제구의 합계 출산율은 0.79명대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연제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보육 안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미래 세대 행복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믿음 주는 안심 보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산후 조림비를 지원하고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함과 동시에 동별로 작은 도서관 건립을 늘려 연제구민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공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일하고 싶은 어르신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시니어 클럽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20초 정도 됩니다. 더 활용하시겠습니까? 네. 네.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는 이성문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심화된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공공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구청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여러 또 영역이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각종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것이 노인의 빈곤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년 실업도 커다란 위기입니다. 노인 빈곤의 문제는 저희가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일자리가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논의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 어떤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노인 복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의 문제 또한 저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청년 정책도 대폭 강화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속한 청년들이 보다 많은 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발부터 불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 연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행 장애, 무장애 도시 그리고 장애인 평생 학습을 확대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두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성훈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분명히 누가 우리 연제의 4년을 책임질 적임자인지 판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고 보니 지난 4년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갑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연제구민 한 분 한 분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지난 4년간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제가 이렇게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것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의 민원 청취를 계속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숨없이 많은 문제에 봉착했고 그 문제를 저희가 풀어왔습니다. 연제구 살림살이도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4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년의 연제구의 변화의 기반에 마련됐습니다. 이제 완성해야 될 시간입니다. 행복연제 4년 더 저희 성문에게 맡겨주십시오. 주민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깨끗한 그리고 젊은 이성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주석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도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재 국민 여러분, 지난 4년간 민주당은 중앙 권력, 지방 권력 모두 장악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지만 민생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만 아우성만 늘어났습니다. 잃어버린 4년, 이제는 되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부산 그리고 우리 연제구의 재도약을 위해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지역 발전과 주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표 행동과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주석수 반드시 한다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두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도 끝까지 선의 경쟁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론회는 내일이죠. 5월 23일 월요일 낮 12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부산 동래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역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철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